실제로 우리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로 처방받는 약이 있어요. 아마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에 따른 관리를 평생 하시면 염증과 가려움 없이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얘들은 한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진실,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영역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는 특징적으로 아주 가려운 질환이에요. 피부가 가려우면서 자꾸 긁게 되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각질성 변화가 생기고 또 진물이 나기도 하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피부에 주로 증상이 생기니까 피부에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약을 많이 먹죠. 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또 그걸로 잘 조절이 안 되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 등을 이제 처방을 받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로 발현되는 증상이긴 하지만 사실 그 베이스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현되는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장 건강과 피부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게 사실은 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토피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피부로 발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80% 이상이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장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면역 세포가 장에 모여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 그 입에서 항문까지 음식이 지나가니까 외부 물질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장에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가장 많은 면역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장에서 이런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이 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들이 있어요. 장 내에 사는 마이크로바이옴 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이 실제로 피부에 염증을 깔아앉히고 또 피부를 가렵지 않게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은 논문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장내에 좋은 균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우리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로 처방받는 약이 있어요. 달마지유, 에포감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성분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아마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 내에서 좋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식이섬유예요. 걔들이 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먹이가 되는 것들은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먹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 나물, 야채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유전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난 유전이니까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뭐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니면 형제, 자매가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 유전적인 형질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인자가 되거든요.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그 염증이나 아니면 히스타민 물질들이 과도해지는 것이 유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뭐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나의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와 호전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피부 세포에서 히스타민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런 분비를 증가시키는 임뮤노글로불린 E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느냐를 검사하는 방법이 마스트라는 검사인데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다, 어디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검사가 주로 그런 특정 항원에 대한 임뮤노글로불린 E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임뮤노글로불린 E의 총량, 아니면 특정 음식이나 먼지에 대한 임뮤노글로불린 E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그분이 이제 어떤 데 알러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임뮤노글로불린 E뿐만 아니라 지연성 알러지 반응, 임뮤노글로불린 G 반응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아까 장에서의 문제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했었잖아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장누수 증후군의 유무를 임뮤노글로불린 G, 지연성 음식 과민증 검사로 확인을 합니다. 안 되죠.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약이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그래서 그 항히스타민제를 보통 하나로 잘 조절이 안 되면 2가지 종류의 항히스타민제까지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서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서 히스타민이 아주 풍부한 음식을 매일 드시는 거예요. 이런 그 히스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내가 뭐 10년, 20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시면서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런 히스타민 함유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이 많아요. 뭐 시금치나 뭐 아보카도, 가지, 이런 음식들이 요즘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챙겨 먹는 뭐 저탄고지 식단이나 이게 많이 함유된 음식이거든요. 그 바나나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다들 와인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와인에, 치즈에, 뭐 살라미에, 맥주 매일 드시지 않나요? 근데 그것들을 드시면서 항히스타민제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시기에 대한 조절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에는 히스타민이 적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거나 가공 과정이 많이 반복될수록 히스타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생고기보다는 우리가 소시지나 햄, 베이컨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늘어나고, 오래된 된장, 고추장, 건강식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반려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된장, 고추장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반려 음식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식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건강식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음식이 가장 건강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하지 않고 자꾸 긁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습제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발라주셔야 하고요. 하루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바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욕인데요. 목욕은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되세요. 때밀이 목욕은 피하시고, 목욕 세제는 중성의 물비누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 필수입니다. 네 번째, 내 몸에 닿는 의류나 이불은 반드시 면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히스타민 함유 음식 알려드렸죠. 그리고 만일에 기능의학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지연성 음식 과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검사를 하셔서 그 음식도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에 따른 관리를 평생 하시면 염증과 가려움 없이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장 기능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요.
부신 호르몬의 기능을 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히스타민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을 함유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 다음 내 몸에서 히스타민의 분비량이 늘게 하는 장애염증 같은 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외에 항염증 작용이 있는 오메가3나 또 비타민 D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 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드시는 것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나빠지는 원인을 반드시 검사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이 아토피 피부염의 코어거든요. 장과 피부와 뇌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저희 하이메보 의원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뇌 기능 검사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상태가 장에 영향을 주고 장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주면서 장의 상태가 피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한 팀이에요. 팀원 중에 누구 하나가 너무 일을 못하고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럴 때는 얘도 치료해야 되지만 얘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2명의 기능을 빨리 올려주는 게 얘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같이 하면서 피부가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또 구체적인 완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해 보신다면 증상의 완화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